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새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가깝게 다가오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온 가족이 싱가포르로 휴가를 떠날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캐리어에 손을 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출발 직전 제 가방과 시누이의 가방을 바꿔치기 했죠.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네. 내 딸 어떡해? 라고 소리치면서요. 여러분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남편 민호 씨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다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죠. 남편 말로는 그곳 날씨도 좋고 볼거리도 많다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여행 경비 전액을 남편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안돈은 한 푼도 들지 않는 여행이었죠. 여행 전날 밤 제 마음은 마치 작은 태양을 품은 듯 따뜻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사실 여행 자체가 그렇게까지 간절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매일 시어머니와 시누이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없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남편과 오붓하게 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저는 연한 하늘색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덥다고 해서 얇고 통기성 좋은 옷들을 골라 담았고 선크림이나 양산 같은 필수품들도 하나하나 잘 개어서 캐리어에 차곡차곡 넣었죠. 짐 정리가 반쯤 끝났을 때 문득 베란다에 어젯밤 널어둔 잠옷이 생각나서 가지러 갔습니다. 베란다 문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제 침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등 뒤로 숨긴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영락없이 수상쩍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베란다 커튼 뒤에 숨어 방안을 훔쳐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방을 살피더니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잽싸게 제 캐리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쭈그리고 앉아 제가 잘 정리해둔 옷들을 마구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캐리어는 지퍼형이었는데 잠옷을 넣으려고 반만 잠가둔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틈을 타든 뒤에 숨겨온 물건을 꺼냈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확실히 보이진 않았지만 작은 상자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물건을 캐리어 가장 밑바닥 깊숙이 쑤셔 넣고는 다시 옷가지들을 대충 덮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경계하는 눈빛으로 방안을 훑어보더니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닫을 때도 혹시나 누가 들을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를 죽이더군요. 저는 커튼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첫 반응은 분노보다는 의아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평소에 살가운 고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몰래 내 가방에 물건을 넣다니 설마 나를 해코지하려는 걸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 옆에 쭈그리고 앉아 옷을 정리하는 척하며 손가락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장 밑바닥에서 딱딱한 작은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외국어 라벨이 붙은 약병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는 약들이었죠. 그제야 뒤늦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로 가는 중이고 공항 보안 검색은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정체불명의 약들이 만약 금지 약물이라도 돼서 걸린다면 저는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겁니다. 여행을 망치는 건 둘째치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자기 딸인 시누이 지은이만 감싸고 돌며 저한테는 눈칫밥을 주곤 했지만 이렇게 비열한 수법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망신을 줘서 휴가를 망치려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쁜 마음을 먹은 걸까요? 저는 작은 상자를 다시 캐리어 맨 밑바닥에 조용히 밀어넣고 옷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음흉한 수를 쓴다면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제 발등을 제가 찢게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시누이의 캐리어가 제 것과 비슷한 디자인의 연한 하늘색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시누이 가방에는 분홍색 곰 인형 키링이 달려있다는 것뿐이었죠. 만약 두 사람의 가방을 바꿔치기 한다면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걸리는 건 시누이가 될 테고 시어머니는 분명 당황할 겁니다. 이 생각이 들자마자 이거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시어머니가 먼저 건 것이니까요. 며느리에 대한 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에게 저도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끔찍히 아끼는 딸을 자기 손으로 해치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은 짐 정리를 마저 하고 캐리어 지퍼를 잠가 침실 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시어머니 뒤를 따라가며 일부러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못 보셨어요? 짐은 다 쌌나 해서요. 갑작스런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걔 방에 있겠지. 대충 다 쌌을 게다.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제 짐작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더 묻지 않고 제 방으로 돌아와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에 가방을 바꿔치기 할 계획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시누이 지은이는 싱가포르 여행에 대한 기대로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머라이언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겠다느니 바쿠테를 꼭 먹어봐야겠다느니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시누이 밥그릇에 계속 반찬을 올려주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첩보 영화를 찍던 그 수상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저렇게 다정한 모녀지간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다정함이 시어머니 본인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남편과 몇 마디 주고받을 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아무도 제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저녁 식사 후 남편과 잠시 TV를 보다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동태를 살폈죠. 거실 불이 꺼지고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자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아주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복도 끝 화장실 쪽 무드등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발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발 뒤꿈치를 든 채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룻바닥에서 삐걱 소리라도 날까봐 조마조마했죠. 저희 집은 방이 2개입니다. 저와 남편이 안방을 쓰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건너편 작은 방을 씁니다. 먼저 작은 방 문을 살짝 보니 굳게 닫혀 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제 캐리어는 안방 문 앞에 놓여 있었죠. 아무 장식 없는 깨끗한 하늘색 가방. 저는 지퍼가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손잡이를 들어보았습니다. 무게는 적당해서 저 혼자서도 충분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작은 방 문 앞에 있는 시누이의 가방을 가져오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들고 천천히 작은 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너무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작은 방 문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무드등 불빛 덕분에 침대 옆에 놓인 신우이의 캐리어가 보였습니다. 제 것과 똑같은 하늘색이었지만 손잡이에 달린 분홍색 곰 인형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오래된 문 경첩이 끼익하고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곤두세우고 방 안의 동태를 살폈죠. 다행히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10여 초를 더 기다린 뒤 다시 천천히 문을 밀어 제가 들어갈 만큼 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제 가방을 작은 방 문 앞 복도에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조심 시누이의 가방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누이의 가방도 지퍼형이었고 꽉 잠겨 있었습니다. 위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장식용이라 잡아당기면 쉽게 열리는 종류였죠. 자물쇠는 건드리지 않고 손잡이를 잡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시누이 가방이 제 것보다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꾸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간식이나 화장품을 잔뜩 챙겼을 겁니다. 저는 시누이 가방을 들고 천천히 뒷걸음질 처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원래대로 살짝 열린 상태로 돌려놓았죠. 감쪽 같았습니다. 시누이의 가방을 원래 제 가방이 있던 안방 문 앞에 놓고 제 가방은 작은 방 문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두 가방의 위치를 완벽하게 맞바꾼 겁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바뀐 줄 모를 정도로요. 모든 작업을 마치고 복도 한가운데 서서 좌우를 살폈습니다. 위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 짧은 몇 분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할 때보다 더 긴장되더군요. 쿵쾅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문 뒤에 기대서 다시 한번 밖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제야 안심하고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더군요. 제가 방금 밖에서 무슨 큰일을 저질렀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자는 남편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평소에 저한테 나쁘게 대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좀 우유부단해서 고부 갈등이 생기면 항상 저보고 참으라고만 하는 게 문제였죠. 이번 일만 아니었다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선을 넘지만 않았다면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가방에 정체불명의 약을 넣어 해코지하려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제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함정에 빠뜨리려는데 제가 왜 참아야 하죠? 게다가 제가 먼저 해코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쑤셔넣은 그 물건을 그저 원래 주인인 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니까요. 시어머니도 공포에 떠는 맛을 좀 봐야 합니다. 눈을 감고 가방 바꿔치기 과정을 머릿속으로 복기했습니다. 디자인도 색깔도 똑같은 두 가방. 유일한 차이점인 분홍색 곰인형은 이제 안방문 앞에 있는 가방, 즉 겉보기에 제 것으로 보이는 가방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 문 앞에 있는 인형이 없는 가방은 이제 제 것이 되었죠. 내일 아침 시어머니가 보면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오히려 내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그 약들이 발견되고 누구 가방이냐고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제일 먼저 나서서 며느리 가방이라고 소리칠까요? 그러다 가방을 열어보고 그 안에 시누이 물건만 가득한 걸 보면 어떻게 변명할까요?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까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느꼈던 답답함과 공포가 싹 사라졌습니다. 자세를 고쳐잡고 남편 옆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꿈도 꿨는데 저는 무사히 검색대를 통과해 싱가포르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시누이는 보안 요원에게 붙잡혀 발을 동동 구르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노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서윤아, 얼른 일어나라.
짐 챙겨서 공항 가야지. 늦으면 비행기 놓친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꽤 들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미 망가졌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네, 알겠어요. 금방 나갈게요. 저는 대답하고 옆에 있는 남편을 흔들며 깨웠습니다. 남편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일찍 가는 게 낫지. 길 막힐 수도 있잖아.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는 벌써 주방에서 분주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까지 해두셨더군요. 시누이도 이미 일어나 거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언니, 일어났어요? 시누이가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일어났어. 저도 마주 웃어주며 거실 안방 문 앞에 있는 가방, 즉 제가 바꿔치기에 둔 시누이의 가방을 짐짓 쳐다봤습니다. 분홍색 곰 인형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주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제가 가방을 보는 걸 보고 다가와 짐짓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서윤아, 짐은 다 쌌니? 빠뜨린 건 없고 혹시나 놓고 온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챙겨라.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이 넣어둔 그 물건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저는 일부러 가방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다 쌌어요, 어머니. 빠진 거 없어요. 선크림이랑 모자 같은 것도 다 안에 넣었고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눈빛을 스치듯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얼른 씻고 밥 먹고 출발하자. 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씻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계속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서두르세요? 비행기 시간 아직 3시간이나 남았는데 여기서 공항까지 1시간이면 가잖아요. 시누이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얘는 넌 몰라서 그래. 차 막히면 어쩔래? 보안 검색대 줄이 길면 어쩌고. 일찍 가서 나쁠 거 없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밥 먹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죽을 떠먹으며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짜 볼거리는 공항에서 펼쳐질 테니까요. 지금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며 공항까지 가서 팝콘을 튀기는 것뿐입니다. 아침 식사 후 남편이 짐 옮기는 걸 맡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안방 문 앞에 있던 가방 실제로는 시누이 것을 들고 내려가 차에 실었고 다시 올라와 작은 방 문 앞에 있던 가방, 제 것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조심해라. 가방 부딪히지 않게. 안에 귀중품 들었단다. 그 귀중품이 뭔지 저는 아주 잘 알죠.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시누이의 배낭을 들어주었습니다. 시누이 배낭에는 여권, 지갑, 휴대폰 같은 소지품이 들어있었고 문제의 가방에는 옷과 화장품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 네 식구는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가는 내내 시누이는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싱가포르 가서 어디부터 갈지, 뭘 먹을지 시어머니와 이야기꽃을 피웠죠. 시어머니도 평소에 엄한 표정을 풀고 시누이와 하하호호 웃으며 화기애애했습니다. 백미러로 그들을 힐끔 보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대화에 끼어들기도 했죠. 아가씨, 아까 말한 그 바쿠테라는 거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전 아직 안 먹어봐서요. 언니, 진짜 끝내줘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싱가포르 가면 꼭 먹어야 한대요. 국물이 진하고 고기도 부드러워서 밥이랑 먹으면 최고래요. 우리 가서 질리도록 먹어요. 그래, 가서 네 오빠한테 사달라고 하자. 회사 돈으로 먹는 건데 아낄 거 뭐 있니? 시어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좋아요. 저도 가서 실컷 얻어먹어야겠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운전하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마음껏 시켜. 차는 공항을 향해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예상대로 차가 좀 막히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1시간 정도 걸려 인천공항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대고 짐을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국장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시누이는 촌스럽게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기저기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혹시 딸을 잃어버릴까봐 시누이 손을 꼭 잡으면서도 저에게 잔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너도 잘 따라와라. 딴 데 세지 말고. 네, 알겠어요. 남편이 4사람의 여권과 신분증을 챙겨 탑승 수속과 수화물 위탁을 하러 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시누이는 옆에서 기다렸죠. 그때 시어머니의 시선이 분홍색 곰 인형이 달린 캐리어, 즉 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누이의 가방에 고정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긴장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기대에 찬 표정, 두 손을 꽉 맞잡고 있는 모습. 어머니, 맘껏 긴장하세요. 곧 제 발등 찍는 게 뭔지 뼈저리게 느끼실 테니까요. 저는 짐짓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으신데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아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수속 끝나고 어디 가서 좀 앉아 있으면 나아지겠지. 아, 네.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더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탑승권과 수화물 위탁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다 됐어. 짐도 붙였고 이제 보안 검색 받으러 가자. 좋아, 가자. 시누이가 신이 나서 앞장섰고 시어머니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맨 뒤에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가 가까워질수록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 여행객들의 말소리,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지만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오직 다가올 쇼를 기다리는 관객의 심정이었죠. 보안 검색대 앞에는 긴 줄이 꼬불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휴, 사람 진짜 많네. 엄마 말대로 일찍 오길 잘했다. 시누이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시누이 말에 대꾸도 않고 까치발을 하고 검색대 안쪽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손길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줄 서는 게 지루해서가 아니라 가방에 넣어둔 물건이 걸릴까봐 두려운 거겠죠. 남편이 줄 상황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금방 빠질 거야. 저쪽 줄이 좀 짧아 보이네. 그리로 가자. 우리는 남편이 이끄는 대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 있는 내내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앞사람이 몇 명 남았나 내다봤다가 우리가 붙인 수화물이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 쪽을 돌아봤다가 나중에는 손을 계속 비벼대서 손가락이 빨개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걱정하는 척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창백해요. 저쪽에 의자 있는데 좀 앉아 계실래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냐, 괜찮아. 사람이 많아서 좀 답답해서 그래. 엄마, 힘들면 언니랑 내가 줄 서 있을 테니까 오빠랑 가서 좀 앉아 있어.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니다, 됐어.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여전히 검색대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거야. 지금 자리를 뜨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못할까봐 저러는 거겠죠.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 답답하시면 말씀하세요. 물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됐다.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대꾸도 짧게 하고는 온 신경을 검색대에 집중했습니다. 저도 더는 묻지 않고 남편과 싱가포르 날씨나 여행 계획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호텔 체크인하고 나서의 동선을 읊어댔지만 저는 곁눈질로 시어머니를 관찰하느라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우리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스캐너로 승객들을 검사하고 기내 반입 가방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탁 수화물은 별도의 엑스레이 검사기를 통과하고 있었고요. 모니터에 가방 내용물이 훤히 비치자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옆으로 물러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옆으로 한 발짝 옮겨 시어머니와 거리를 벌렸습니다. 곧 터질 망신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우리 차례입니다. 소지품을 바구니에 담고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무사 통과, 그 다음 시누이도 문제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고 뒤돌아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눈빛은 거의 공포에 질려 있었죠. 제가 무사히 통과하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 위탁 수화물 검사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곰 인형이 없는 가방제, 거가 있는 가방시, 누이꺼이 나란히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검색대를 통과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곧장 수화물 검사 모니터 쪽으로 다가가더군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두 가방을 응시하면서 중얼중얼 뭔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발 걸리지 마라 혹은 며느리 것만 걸려라라고 빌고 있었겠죠. 먼저 인형이 없는 가방, 즉 제 가방이 엑스레이를 통과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옷가지와 양상 같은 것만 깔끔하게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은 슥 보고 통과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늘어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죠. 바로 뒤이어 분홍색 곰 인형이 달린 가방, 시어머니가 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시누이의 가방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옷가지가 보이다가 곧이어 보안 요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요원은 정지 버튼을 누르더니 옆 동료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왔구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쪽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멈췄지? 시어머니는 이미 사색이 되어 입술까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요원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가방에 문제라도 있나요? 보안 요원이 모니터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이 가방 주인분 계십니까? 내부에 식별 불가능한 물품이 있어 개봉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그 안엔 그냥 옷이랑 화장품밖에 없어요. 기계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저희 장비는 틀리지 않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요원은 단호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도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체불명의 물건이라니. 남편이 묻자 시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곰인형이 달린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거 내 가방인데. 내 가방에 무슨 이상한 물건이 있어? 시누이가 자기 가방이라고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거리는 걸 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머릿속은 지금 뒤죽박죽일 겁니다. 분명 며느리 가방에 넣었는데 왜 내 딸 가방이라고 하지? 내가 착각했나? 보안 요원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가방 주인분, 이쪽으로 오셔서 가방 열어주세요. 시누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거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여기 내 옷이랑 화장품밖에 없다고. 근데 뭐가 들었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이미 넋이 나가서 고개만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냐, 말도 안 돼. 저건 이거 아냐. 저건 서윤이 건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안 요원님, 저 가방 제거 아니에요. 제건 저기 먼저 통과한 인형 없는 하늘색 가방이에요. 저 곰 인형 달린 건 확실히 제 시누이 거예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짐 싣는 거 봐서 알아요.
디자인은 같아도 인형 달린 건 제 동생 겁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우이에게 개봉을 지시했습니다. 신우이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신우이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열면 안 돼.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신우이는 기겁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열면 안 되는데?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래? 시어머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가방을 끌어안다시피 했습니다. 선생님, 손 놓으세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요원이 경고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진짜 뭐 이상한 거 들었나 봐. 마약 같은 거 아니야. 남편이 시어머니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별거 아니면 열어서 확인하면 되잖아. 안 돼. 열면 끝장이야. 다 끝이라고. 시어머니가 버티자 요원들이 강제로 시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툭 하고 신우이 가방에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요원이 지퍼를 열고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옷과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맨 밑바닥 옷을 들추자 낯선 라벨이 붙은 약상자 몇 개가 드러났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원이 약상자를 들어 라벨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이거 향정신성 금지 약물입니다. 규정에 따라 정밀조사가 필요하니 동행해 주십시오. 금지 약물이라니요. 신우이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가방에 왜 마약 같은 게 들어있어?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 어떡해. 망했네. 망했어.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을 해하려던 자가 제 덫에 걸린 꼴이니까요. 보안 요원이 우리를 사무실로 인솔했습니다. 남편은 낭패감 서린 얼굴로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신우이는 배신감에 치을 떨며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말해봐. 이거 엄마가 넣은 거지. 왜 내 가방에 이런 걸 넣었어? 시어머니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미안하다.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기 딸 가방에 마약을 넣어. 친엄마 맞아? 아니지. 보니까 착각해서 바뀐 것 같은데. 원래 누구한테 넣으려던 거야? 신우이는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져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신우이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아가씨, 진정해요. 뭔가 오해가 있겠죠. 가서 조사받으면 다 밝혀질 거예요. 물론 오해 따위 없다는 건 제가 제일 잘 알지만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조사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시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 이 약물 본인이 넣으신 거 맞습니까? 시어머니는 울음을 뚝 그치더니 고개를 들고 갑자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게 저 며느리가 한 짓이에요. 우리 모녀를 모함하려고 일부러 넣은 거라고요. 예상했던 바락이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조사관님, 제가 왜요? 저도 같이 가는 여행인데 제가 왜 신우이를 해코지합니까? 네가 질투해서 그런 거잖아. 내 딸만 예뻐하니까 앙심 품고 공항에서 망신 주려고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증거 있어요? 신우이 가방은 신우이가 직접 쌌고 전손도 안 됐는데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신우이가 나섰습니다. 맞아요. 제 가방은 제가 쌌어요. 언니는 손도 안 댔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까지 저를 변호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조사관이 약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약물입니다. 소지하고 출국하려 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징역형이요?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신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전과라니. 나 취직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엄마, 제발 사실대로 말해. 시어머니는 전과라는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의 앞길을 막았다는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여 결국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랬어. 서윤이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왜 지은이 가방에. 뭐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서윤이를 해코지하려고 마약을 넣었다고? 저는 이때다 싶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사관님, 여기 녹음 파일이 있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혼잣말하는 걸 녹음한 겁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못된 년, 감히 내 아들을 뺏어가. 이번 여행에서 아주 망신을 당해봐라. 공항에서 질질 짜게 만들어주마.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신우이는 경멸 어린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조사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황이 확실하군요.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려다 실수로 딸의 가방에 넣은 거네요. 초범이고 실제 반출되지 않았으니 참작은 되겠지만 벌금형과 출국 금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우리 가족 모두의 출국이 취소되었습니다. 비행기표는 전액 날리게 됐죠. 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다시는 나 볼 생각 마. 며느리 잡으려다 딸 인생 망칠 뻔해놓고 미안하지도 않아? 난 이제 엄마 없는 셈 칠 거야. 신우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따라가 위로해주고 택시비를 쥐어 보냈습니다. 아가씨, 너무 상심하지 마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독립한다고 생각해요. 신우이는 고맙다며 울먹였습니다. 다시 돌아오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죠.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혼해요. 뭐? 이혼? 이번 일 때문에.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야. 지난 5년, 당신 어머니가 나 괴롭힐 때 당신 뭐 했어? 항상 나더러 참으라고만 했지.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아, 안 된다. 이혼이라니. 내가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러마. 늦었어요, 어머니. 제 가방에 약 넣으실 때 이미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신 거예요. 저는 뿌리치고 공항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렇게 따사로울 수가 없더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짐부터 쌌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과 시어머니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또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어.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 내 짐이랑 내 예금만 가져갈게. 남편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협박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너 2년 내 아들 인생 망치고 도망가. 회사에 다 까발릴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세요. 전 공항 CCTV 영상 신청해 놨어요. 어머니가 제 방 뒤지는 거랑 공항에서 난동 피우는 거 다 공개해 드릴까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돼요. 무고죄로 맞고소해 드릴 테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 쪽 친척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저는 말없이 녹음 파일과 CCTV 신청 내역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큰아버님과 고모님들이 태도를 싹 바꾸시더군요. 세상에, 재수가 정말 너무했네. 서윤아, 우리가 미안하다. 저는 그들에게 정중히 작별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 근처에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시누이 지은이가 놀러와서 화분과 선물을 주며 응원해 주었죠. 우리는 이제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아니라 마음 맞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은이도 집을 나와 독립했고 시어머니 연락은 차단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승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덕분에 팀장으로 발령이 났죠. 반면 전 남편은 가정불화로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하다가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며느리 욕을 하고 다니다가 오히려 미친 할머니 취급을 받으며 고립되었다고 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지은이를 초대해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따뜻한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난 5년의 악몽 같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저를 지켜냈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은 저 눈처럼 하얗고 또 반짝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참고만 잊지 마세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